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어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피감기관에서 일제히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인 어제는요, 야구 대표팀의 선동열 감독도 증인석에 섰었고 또 벵갈 고양이가 국감장에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화제의 장면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런 이색적인 장면들 말고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 저희가 국감 기간 내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박영선 의원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각 기관들이 적폐청산을 진행해왔는데 유독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미심쩍은 모습들이 포착됐다. 이런 주장이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국감 되면은 국회의원실 뭐 회관 이런 곳 밤새 불 켜져 있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이번 국감도 기대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새 정부 들어서 시작된 각 기관의 적폐청산 과연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일도 이번 국감의 큰 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기재위 소관 피감 기관이라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곳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적폐청산 점수를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이 적폐청산의 적이 쌓일 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쌓여있는 이 긴 세월을 그 단시간에 청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MB 관련된 일, 또 예. 최순실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그 국세청이 MB의 조세 포탈 혐의를 그 고발을 누락을 하는 바람에 예. 지난번 그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세청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국세청 얘기고. 어제 국감입니다. 네. 오늘은 관세청에 대해서 뭔가 큰 지적을 하겠다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관세청이 지금 생각보다 저는 이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건, 예. 이것들이 좀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관세청에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사 개입을 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관세청의 이상기 전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 계좌를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그 국정농단 당시에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상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딱 떠오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김대섭 전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할 때 개입을 했고 그때 어떤 그 중간 다리 역할 최순실에게 그렇습니다. 김대섭 이력서를 갖다 준 사람이 이 이상기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관세청 인사 개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10여 차례 이상 최순실을 직접 만났고 예. 또 천홍욱 전 청장,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장이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청장인데 이 천홍욱 전 청장이 최순실을 만났을 때도 배석했던 인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섭 인천본부 세관장 이력서를 또 전달한 장본인이고 예. 또 본인의 인사도 부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차명 계좌가 드러났는데요. 예. 이 차명 계좌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차명 계좌가 두 개인데 예. 한 개는 이상기 전 과장 본인의 집 근처에 빵집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생활비처럼 사용을 한 차명 계좌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개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43억이 입금이 되면서 예. 이 돈이 입금이 되면은 하루에 수차례씩 100만 원씩 쪼개기로 출금을 한 그런 정황이 보여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43억 원이 입금이 됐어요? 네. 이 사람 계좌에? 차명 계좌에?
네네.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으며 예. 또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돈의 출처 조사가 좀 검찰에서 부실해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상기 씨는? 지금 이제 그래갖고 이게 지금 재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검찰 조사 당시에 예. 이상기 전 과장은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 거 맞다고 인정을 네, 했어요. 진술을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재판 과정에서는 예. 이 차명 계좌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검찰과 이상기 전 과장 간에 뭐 모종의 무슨 뭐가 있지 않았나 하는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은 뭔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증언을 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봐준 건 아닌가, 일종의 그런 딜이 이루어진 건 느낌이 좀 아닌가라는 의심? 들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좀 이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또 근데 현재 지금 아무튼 이 차명 계좌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43억 원이란 돈, 두 개의 차명 기자 합쳐가지고는 한 83억 원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디서 들어왔을 거라고, 검은 돈일 것만은 분명해 이 사람이 어쨌든 인사청탁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으니까 예. 이 인사청탁 등 이런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검은 돈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내지는 관세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봐주고 받은 돈? 뭐 이럴 가능성도 그럴 수도 있죠. 배제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수사를 아직까지 수사를 좀 덜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관세청도 예. 이 이상기 전 과장이 5급 사무관이었어요. 예. 그러면 5급부터는 관세청 자체 징계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관세청이 서둘러서 이제 이 사람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하는 바람에 예. 이 사람이 그냥 해임이 돼버렸어요. 근데 보통 관세청 직원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파면 조치를 한 사례가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지금 그냥 해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 관세청이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면이 아닌 해임을 받도록 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 배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질의를 하시는 거군요. 네, 오늘 질의를 좀 하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기재위 국감 여러분, 이 부분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걸 확인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관세청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 김앤장에만 무려 16명이 가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지적했던 지난번 관세청장, 현 관세청장, 이분도 지금 버젓이 어디 로펌에 가 계신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면세점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면세점을 관리 감독하는 관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면세점 협회에 줄줄이 다 재취업을 했어요. 면세점 협회라 하면은 그러니까 면세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협회? 그렇습니다. 전체 면세점 협회 전체 직원 수가 84명인데요. 예. 이 면세점 협회에 취업한 관세청 퇴직자들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청 출신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물론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들은 그냥 자기 전문성 살리지 않고 쭉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닐 거고 취업 제한 기간이라든지 여기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어떤 제한 같은 게 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금지가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줄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위원회에서 허가해주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면세점 협회에 그분들이 취업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우리 실생활에 국민들한테는 어떤 손해가 가는 거지?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면세점 협회에 줄줄이 취업을 하게 되면 면세점 협회의 민원을
관세청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각종 로비나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왜 그동안 그렇게 해결이 안 됐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부분 또 하나 지적을 하시고 뭐가 네. 많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이것도 참 궁금한데 최근 공항에서 보따리상들의 신종 수법이 적발이 됐다. 그래서 이걸 국감에서 질의하려고 준비 중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사게 되면 예. 비행기 예약 티켓을 보여주면 현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렇죠. 네, 외국인은. 근데 요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악용자가 90%가 중국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식의 악용입니까? 어떤 수법을 쓰냐면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놓고 물건을 삽니다. 예. 그래서 물건을 받아놓고는 티켓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샀던 면세품도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회수가. 그러면 안 갖다 주면은 출국이 안 된다든지 뭔가 제한 조치가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는. 하하.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최대 192회의 탑승권을 취소한 경우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네, 그럼 한 사람이. 물건 얼마나 사간 거예요? 면세품? 10억 7,500만 원? 이야. 네.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10억 7,500만 원어치 면세품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나갔냐?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되팔아 버리는 거죠. 세상에. 그 세금 차익을 먹으면서. 그렇군요. 지금 관세청이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들을 아침에 미리 살펴봤습니다. 뭐 미리 정보를 가지고 들으시면 여러분들 훨씬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박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 잠시 후에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간특위 위원이 나오세요, 뉴스쇼에.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요즘 정가에서는 그 한국당발 야권 정계 개편설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총선 때까지 쭉 정계 개편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그 과정에서 혹시 민주당으로 합류하고 싶어하는 야당 의원들이 나온다면 이거 수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어떤 그 일률적인 것보다는 예. 선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별적으로 정계 개편을 통해서 철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민주당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와 또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뭐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선 네. 의원님 국감 잘 치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